테슬라 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시장이 초반에 좋았는데 저녁에 무너져 버렸죠. 메타 어저께 시장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나빴어요. 근데 시장이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지표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후반부에 시장이 땡겨져 올라왔죠. 근데 그게 또 왜 올라왔냐? 구글 알파벳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알파벳이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지금 그게 반영받아서 강세예요. 그럼 최근의 패턴대로 하면 좋았을 땐 주가가 나빠지고 나쁠 때는 주가가 회복을 하고 좋을 땐 주가가 나빠지는 이 상황을 해본다고 하면 답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대응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뉴욕 증시부터 좀 봐야겠죠. 지난밤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75포인트 0.98%가 하락한 38,08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양봉이죠.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양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양봉이다 라는 얘기는 밑에서 산 매수세가 아주 많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말 그대로 저가 매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을 다 배제하고 딱 선을 긋고 요 정도에서 그림을 본다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캔들이 되죠. 그만큼 저점 매수가 많다는 얘기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캔들인데, 이것을 프리샷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 거의 V자 반등 형태를 가져가던 시장에서 급락을 맞아버렸고 N자형이죠. 역N자를 맞고 그러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고 600포인트가 넘어갔었거든요. 600포인트 이상의 큰 낙폭을 맞았고, 하지만 그 낙폭을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추세를 버텨냈다. 아직까지 추세가 온전하진 않습니다. 오늘까지 더 올라와줘야 다시 온전한 단계가 되고, 오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냥 낙폭 중에 기술적 반등이었을 뿐이에요. 다시 조정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양새가 썩 좋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보면 어저께 지표가 중요하다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GDP와 PC가 있었는데 PC는 오늘 나오는 PC가 더 중요하고 문제는 GDP였습니다. 이제 GDP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이게 참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 갖다 붙이면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GDP의 성장률이 조금 소폭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이러한 효과는 뭐가 되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라는 상황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 소비형에다만 비용을 쓰다 보니 성장할 때 필요한 공부하는데 이런 걸 돈을 못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해야 될 거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사실 GDP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너무나 겁에 질려 있다는 거죠. 왜 겁에 질려 있냐면 이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쌓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인데? 아니 이 정도인데도 안 해준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데미지가 됐던 겁니다. 그 데미지가 컸던 부분이고, 그 컸던 데미지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국채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국채가 중요하다 봅니다. 국채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제 국채 상태를 보면 급등을 해서 4.7까지 날아갔어요.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죠. 최초에 GDP랑 PC가 나왔을 때는 국채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땡겨 올리면서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4.75대를 거의 근접했다가 겨우겨우 마무리되면서 4.73에서 마무리를 짓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텐션 자체가 무겁다는 거죠. 지금 텐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기대감 자체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증시는 그 내용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었던 거고, 그게 부담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먹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밤의 흐름은 좋았어요. 지표 때문에 시장이 급락으로 맞아서 출발했지만, 기업들의 흐름으로 이걸 다 극복을 해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어저께의 그 종목 중에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메타였잖아요.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이게 테슬라 TSMC 때도 그랬고 테슬라 때도 그렇고 지금 메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오늘 구글이 있었고요. 테슬라 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시장이 초반에 좋았는데 저녁에 무너져 버렸죠. 메타 어저께 시장 나쁘게 주가가 나빴어요. 근데 시장이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지표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후반부에 시장이 땡겨져 올라왔죠. 근데 그게 또 왜 올라왔냐? 구글 알파벳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알파벳이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지금 그게 반영받아서 강세예요. 그럼 최근의 패턴대로 하면 좋았을 땐 주가가 나빠지고 나쁠 땐 주가가 회복을 하고 좋을 땐 주가가 나빠지는 이 상황을 해본다고 하면 답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흔히 말해서 퐁당퐁당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금리에 대한 문제,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상호 충돌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지는 않아요. 증시가 그만큼 어지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이 정석대로 움직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해답지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정석대로 움직였을 때는. 근데 지금처럼 좀 터무니없다까지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제 기준상 좀 그런 터무니없는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 향후에 그걸 몰아서 두들겨 맞아요. 이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맞는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상급등하는 게 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크게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돌, 기업 실적들이 오픈되면서의 충돌, 근데 그 기업들의 실적도 온전한 상태도 아니라고 봐야 되고, 온전하지 않다는 상태는 그 흐름대로만 주가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추세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해당 내용들로 흔드는 현상들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GDP나 PC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의 훼손율,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많은 어지러움들을 주고 있지만 본질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 하면,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니고 뭐 결정하는 사람 당연히 아니고 분석하는 사람인데, 연준은 백발백중 금리를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드랍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그걸 가지고 지금 별하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시장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죠. 별하별 얘기를 하니 시장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려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시장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의 하락이 왜 나왔냐를 먼저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고가에서 박스권을 치던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한다고 그래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거가 됐죠.
소고가 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소고된 이후에 주가는 다시 V자로 반등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완전히 회복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박스고 얘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이 정도의 공백이 있으니까 회복을 못했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꼭 주가가 1,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1, 마이너스 1이 이꼬르 0이 아니고 0.1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정도의 근사치면 이 박스권 하단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뒤에 나왔던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지금 다 회복을 한 상태 대신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다툼을 시작한 단계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새로운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리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국채 금리가 어떤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경기가 어떤데 경기가 나쁘니까 침체를 갈 것 같아 등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본질은 뭐냐면 금리를 떨어뜨리긴 할 건데 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은 또 두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인하를 해줘도 문제일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걸 줘도 문제 저걸 줘도 문제. 딱 그게 그 상황입니다. 금리를 너무 적게 내리면 꾀작 이거 내려줬어가 될 거고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 진짜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부양하려고 그런가 또 이러면서 또 안 좋을 수 있고 그냥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시장의 수급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급은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지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수매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가 나왔고 그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로 시장을 급반등시켰습니다. 전 그걸 봤던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팩트는 정해져 있고 그 팩트 안에서 흘러가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글에 의해서 시장이 강력하게 또 나스닥이 지금 현재 반등, 급등 중이긴 한데 이 시간대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성을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 시장들도 지금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단계이긴 한데 이 아시아권의 증시의 시그널이 얼만큼 더 따라올지 어느 정도 더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고 지금 이제 미국장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위태로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빠졌던 것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강하게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지만 이런 패턴들이 제일 나쁜 패턴입니다. 급락 후에 저점 잡고 저점 잡아서 돌려놨는데 그걸 돌린 걸 갭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일간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든탑을 누가 발로 밑에를 툭 쳐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페이크일 수 있어요. 페이크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크일 수 있어요. 페이크라고 하면 오히려 급반전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페이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의 흐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할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PC보다는 오늘 전월 대비 전년비가 나오는 이 PC 근원 PC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개인 소비 지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매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주말간 특히나 저희 영상은 주말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주말에 영상 몰아서 보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찍어드리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거 좋고 체험이라든지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부분을 주말에 남기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주말엔 저희 식구들이 스태프들이 다 근무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직장인이고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근무들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신을 안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굉장히 월요일날 좀 일들이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확인하시고 남겨두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기다리시면 되고 저희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한 분만 남긴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늘 남겨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주말에 남기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이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이번 주 덥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